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자, 드디어 이제 485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이제 장중에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흡입형도 일종의 이제 경구형입니다. 근데 이제 원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은 이거보다는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로 오히려 좀 빠지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주가에 반영했는데요. 자, 흡입형 치료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본래는 연내에 이제 일상을 빠르게 맞춰서 지금 이상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내 일상 마무리로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 쪽에서 24명인가요? 거기 해서 지금 임상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이상을 이제 진행한다. 흡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천식 치료제 환자들이 이제 하는 레뷸라이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보시게 되면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그걸 통해서 이제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으니까 경구형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이 집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가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이제 편의성 부분에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원재료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레키로나인데 레키로나를 이제 제형을 바꾸는 거죠. 마치 이제 뭐 램시마 IV 제형에서 SG 제형으로 제형을 바꾸어서 가듯이 거기도 보면 이제 IV 제형에서 이제 SG 제형 가면 그 양 자체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SG 제형이 이제 잘 되면 수익성이 더 높아집니다. IV 제형보다. 그래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주사제보다 적은 항체량으로 치료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면 수익성도 괜찮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가도 낮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 방향이 경구형 치료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던데 이 경구형 치료제 그러니까 그 항체 치료제만 항체 치료제를 경구형 치료제로 못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제 상태라든지 그 연질 캅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위장관에서 이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약 같은 걸 먹으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타켓에다 직접 때리기 위해서 주사 형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인 약효를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 보면 이제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아직 안 됐는데 향후에는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주 일상을 연내 마무리해서 이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기사들이 있었고 이거보다는 장중에 이제 시장이 빠져서 21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이제 셀트리온 그 주가가 흐름이 이제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결국은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죠. 참 많이 이제 기다렸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유럽에서 EMA에서 그 권고 승인을 그 하고 EU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EC에서 바로 하루 만에 해줬는데 2주가 넘도록 뭔가 결과가 안 나왔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어디 체결했다는 아닙니다만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상품 공급을 한 겁니다. 뭐 이 11월 달에 발생한 구매 주권이 그러니까 그 분기별로 이제 그 계약이 들어가는 어떤 시기에 들어간 거지만 이 주문한 거고 상반기에 넣었던 이제 주문하고 좀 다른 게 3반기에는 이제 레키로나 따로 이렇게 체결 관련되는 공급은 안 났는데 이번에는 레키로나만 지금 보시게 되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공시해 보면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이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2.6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양이 많건 작건 뭔가가
계약이 체결되고 뭔가 나간다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은 레키로나가 팔릴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정한 만큼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팔리느냐. 그래서 많이 파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일정 부분 이 매출에 가세하는 모습들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중에 또 이렇게 공시가 나와서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보면 그 구매 계약서 PO 같은 경우에도 보면 11월 25일, 11월 26일 뭐 두 개 같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어제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약 수주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30개 국가와 지금 이제 조율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어디 쪽에 이제 가는지는 모르고 국가 간의 어떤 단가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어떤 단가로 헬스케어가 이제 계약이 체결되냐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제 그 수익을 나누는데 자 좋은 결과가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같은 흐름들이 계속 조금 나와야 좀 제대로 된 어떤 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레그담 비만으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페루 기사가 많이 뜹니다. 지금 이제 남미 쪽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레그담 비만 관련해서 페루의 이제 디제미드에서 허가를 받았다. 뭐 페루 쪽에서는 이제 최초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기사고요. 유럽 쪽에서는 뭐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뭐 금방 검색을 해보면 이제 불가리아 쪽 관련해서도 약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그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오늘도 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델타 변이보다 센 지금 아프리카발 뉴가 지금 에이즈 환자에서 이제 코로나 변이가 생겨가지고 했다는 걸로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달 뭐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남아공 위에 있습니다. 이게 남아공 위에 있는데 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금 남아공 쪽에서는 훨씬 좀 많고 홍콩 쪽에 이제 입국한 저기를 갔다 온 남성 한 명이 걸렸다가 옆에 있는 분도 이제 뭐 걸려가지고 홍콩에서 되어서 지금 아시아 증시에 오늘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락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뉴 변종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우세종이었던 이 델타 이 변이보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에 달하는 돌연 변이가 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켓으로 하는 게 이제 백신이고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도 거기에 관련을 하는 거죠.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AC 이제 그 수용체와 결합 못하게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백신이라면 레키로나는 그런 백신을 인공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집어 넣어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C 수용체의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게 백신이나 레키로나의 뭐 동일한 어떤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네이처지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WHO에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바이러스 명칭도 지금 정하고 이게 얼마만큼 지금 전염력이 있다든지 감염률이 높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이 백신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하는데 그 자체에서 변이가 계속 생기는데요. 아주 심각한 변이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제 WHO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하고 이 변이 관련해서 아주 지금 관심을 놓고 있는데 시장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명률과 감염률 여러 가지에서 델타 변이 대비해서 지금 확산력 같은 경우는 2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할지는 모릅니다만 시장은 좀 우려하는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우선은 뭐 이제 백신이 이제 무력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제 결합한 항체를 생산해 감염을 이제 막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이 백신이 뭔가가 이제 효과를 못 나면 치료제의 어떤 중심이 상당히 경구용이라든지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든지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확진자 생기면 백신으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치료제의 어떤 니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이 뭐 큰 흐름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장중에 나왔던 어떤 그 기사들 오후에 이제 그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28만 원부터 해가지고 21만 8,500원 빠졌다가 시간에도 보면 다시 또 올라갔죠. 1.40 정도 3,000원 정도 올라갔고 외국인 매수 기간 조금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은 또 팔았어요. 올라오는 파는 모습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에 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승인 이후에 그 재료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넘게 오히려 이제 다시 원 상태로 갔다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계약을 기다렸는데 계약의 흐름과 더불어서 조금 올라왔고 시간에까지 친다면 그래도 지금 한 4% 가까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시장 대비해서는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43,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뭐 이런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이제 25만 원권으로 올라가서 계속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홀딩스 간의 어떤 합병, 그 합병 이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좀 나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정돈이 되면서 레키로나가 팔리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재고 관련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줄면서 제품 믹스의 어떤 그 레키로나 영향으로 좀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레키로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바이오 어떤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쇄작용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약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이 이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을 오늘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오늘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도 흐름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양봉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25만 원권을 만약에 형성을 한다면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 2월달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계약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변이까지 어떤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치료제 어떤 니드가 또 좀 올라간 상황이니까 이 시기에 주가의 어떤 일정 어떤 레벨업은 반드시 좀 나와야 되는 시기니까 자, 이 시기에 어떤 상승 흐름을 반드시 셀트리온이 좀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셀트리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는 분들은요 무료 카톡방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 코드 안내 드리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